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이들이 바로 북한 김정은에게 자금을 대주는 음지에서 일하는 북한의 자금줄입니다. 환율을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 69억씩. 69억씩. 그러니까 한 명만 잡아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셋을 잡으면 여러분들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습니까? 자주 찾으러 가게요? 미국이 한지호라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무려 현상금 67억 원을 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자,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현상 수배를 겁니다. 와, 진짜 많이 어렵다. 야, 300곳이 넘는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미국인?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IT 기업의 개발자 등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도 취업을 해요. 이 정보기관에도. 자,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그중에 첫 번째가 방금 보신 바로 한지호입니다. FBI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500만 달러, 이름 한지호. 공범들의 이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진춘지, 쉬하오란, 쫑화. 북한 사람들인데 이 가명을 보면 알겠지만 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지호 정도만 미국 FBI가 특정을 했고 사진을 공개했고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이름조차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일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위장 취업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소장을 보면 FBI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북한의 IT 전문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의 혐의는 위장 취업과 자금 세탁입니다. 보시면 한지호, 진춘지, 샤오란, 중화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미국의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한 건데 무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간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미국 회사에 채용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줘요. 그리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요. 그 결과 이들이 얼마나 벌었냐? 미국 IT 기업에서 680만 달러, 680만 달러. 김정을 위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들이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300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장 취업이네 그냥.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미국 회사가 채용을 할 수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사람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의 다른 사람 인척 가상으로 회의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납품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용한 미국인인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수법을 활용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장 취업의 달인들입니다. 3년 동안 60명의 신분을 도용해서 300개 회사에 위장 취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도 자꾸 여러 군데 다니면 디지털 지문이라고 그래서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분신술이라도 쓰면 다행인데 그 할 수도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영어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 업무 파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냐고요. 그 제 친구랑 일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시에 이제 멀티를 하는데 한 3개 회사 업무 정도까지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앞에다 잔뜩 달아놓고 내가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다 되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소수의 인원이 취업을 해주고 걔네가 다니면서 오디션만 계속 보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일단 오더를 받기 시작하면 하청을 하는구나. 하청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애들이 또 이제
밤을 새서 또 일을 해서 얘를 또 일 잘하는 애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굴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할 분담이 있다. 네. 영어가 유창한 사람은 면접만 하고, 네, 면접만 보고만 다니고. 하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 네. 뒤에서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 또 따로 있다. 장혁같이 정말 북한에서 최고의 이 공부를 한 친구들, IT 기술자들이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구멍가게나 햄버거 오다하는 데서 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특정 기업 이름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그럼에도 보안이기 불구하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포춘이 선정한 그 500대 기업에 이 사람들이 취직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들으면 알만한 상위 5위 안에 드는 주요 TV 방송국이라든지 심지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요즘 자동차 하면은 뭐 그냥 뭐 내연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덩어리 자체가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ICT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컴퓨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뭐 이런 IT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회사에 안 나가도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저희 뽀로로 아시죠? 북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거. 그래요? 네. 북한이 잘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더를 주면은 그냥 시간 길 딱 맞추고 그리고 AS까지 확실하게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되고 오더를 주고 성공적으로 계속 하니까 또 오더가 내려오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내려왔다면 다음번에 5억짜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번에 10억짜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스노볼링 효과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이런 사건보다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마존 프라임의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뭐 넷플릭스 아니면 훌루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들을 종종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 IT 기술자들이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게 저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 거기에 나온 그 화면에 있는 수정해야 되는 워크 오더가 있었는데 그 오더를 저희가 북한 IP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두 번째 장면도 인빈시블인데 여기는 위에 보면 114 보면 이제 중국어가 나와 있죠. 이게 중국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중국 그 브로커가 그 북한 IT 기술자한테 일을 따와서 얘기를 한 거죠. 수정을 이렇게 하라. 그다음 그 밑에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저 중국 114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마 오다를 제일 처음으로 그 미국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일을 따와서 자 북한 기술자한테 명령을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루틴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존 직원이 이 영어를 하는 이제 중국 대박이다. 직원한테 영어로 오더를 내리면 그렇죠. 이 중국 직원이 그걸 또 중국말로 북한 그렇죠. 한테 오더를 내리면 북한 사람은 그걸 또 한국말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왜냐면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기술자 역할은 테크니컬 스킬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하고 면접하고 이거는 지금 다른 가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가면은 가면의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는 기술자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좀 있어요. 실제로 2022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 그 가상 자산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는데 오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또르르르 전화를 받아. 네. Who is this? 했더니 FBI래요. FBI가 우리 회사에 전화를 왜 했을까? 했더니 당신 회사에 지금 일하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FBI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가 공작원이다라고 FBI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너는 Oh my gosh.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 차이니스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FBI 말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던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실제로 영어까지 쓰면서 출근을 한 거야? 출근했어. 그래서 일단은 이 북한 공작원을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한 다음에 이 미국인 오너가 했던 말이 정말 걸작인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 일은 참 잘했는데 아쉬워했다고 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회사를 위해. 아니 그럼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대박? IT 기술자야. 그냥 자수하고 그냥 일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 정도 탈북하고 일하지 미국에서. 뭐 단순히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했다더라 월급 받아갔다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들이 있다가 신뢰를 쌓고 거기서 많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
나쁜 짓을 이제 벌인다. 한나란 씨에 만약에 300개에서 다 사고 치고 나온다라고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기업들이 그 기술자들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 아예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기업 전체 비밀이 다 흘러나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아니 근데 이 한지호 일당이 이제 취업한 회사 중에 또 유명한 회사들이 또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회사들이 취업 절차가 이게 좀 허술한 편인가요? 그렇게 뭐 허술했다라기보다는 되게 보면 이제 재택근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팬데믹 기간이고 대면을 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북한 쪽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미국 사람 신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갖다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거기서 딱 신분 하나 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들어가서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계속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TV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주민등록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사서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오피셜 계정이다 이거죠. 미국 사람이고 여기 주소 살아있고. 프리랜서 같은 웹사이트는 정말 이 프리랜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기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그런 웹사이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15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수석 모바일 웹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팀원은 평균 6년 이상의 개발 경험으로 고품질 제품 및 광범위한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비즈니스의 CEO 입장으로서 아니면 HR 쪽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 필요한데 이런 걸 딱 웹사이트에 뜨고 신분증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또 넘버를 위에 보면은 88, 100 있잖아요. 만족성하고 이런 efficiency가 100%라는 거죠.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 이거는 피드백에 와서 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객 후기 만족을 시키는 하고 잘하면 뭐 최고. 기업에서는 완전 윈이죠. 최고죠. 그리고 이들이 또 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계정에 24시간 내내 접속해 있다는 겁니다. 배달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배달앱을 보면 그 인기가게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거기서도 그 인기가 높은 곳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가격도 저렴한데 서비스도 좋아.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찌 보면 그 해외 IT 기술자들이 그 치열한 프리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아닐까, 영업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북한 IT 인재들이 어떻게 취업했냐? 그러니까. 미국인 신분을 도용했다까지는 알려졌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멀쩡히 면접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창한 잉글리시로.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소장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미국 내에 이들을 돕는 미국인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있어야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북한을 도운 미국의 조력자들은 종민 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미국인 신분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돈이 굉장히 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이 좀 그렇게 좀 섭외를 하고 신분 세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워낙 또 옛날부터 잘해왔고. 자, 그렇다면 북한 IT 기술자들을 도운 미국 내의 조력자들은 과연 누굴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20년부터 이들을 도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체프먼도 체포됐습니다. 여자야? 자, 미국인 여성이 기소가 됐습니다. 뉴욕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다 나눠져 있는. 송금마저 도왔다. 이거 완전 완전 풀려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뭡니까 이게 또.
영화야 영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미국 현지 책이 있었고 외부에 이제 해외 책이 있었던 거죠. 두 명의 조력자 올렉산드르 디텐코 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이 IT 쪽에서는 업워크셀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티나 체프먼이라는 미국 국적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그런 증명서를 북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신원 같은 거를 숨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지호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사람을 도운 이 체프먼하고 디텐코 다 5월에 이제 아까 애리조나주하고 폴란드에서 이제 체포가 됐죠. 예, 야 이걸 잡은 것도 신기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우리랑은 달리 이제 누적되는 형량이잖아요. 그래서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97년, 디텐코는 67년. 사실상 이제 종신형을 받게 돼요. 중범죄자이고 이 조력자가 지금 2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력자들이 과연 그러면 자신들이 도운 사람들이 북한 IT 기술자인 거를 인지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지젠코라는 사람이 브로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 뭐냐 미국 국내에서 신분 세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체프맨과 같은 사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그 도용된 신분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지젠코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 도용을 위해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분 도용을 해달라. 대신 대가는 엄청 세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른 고객은 아마 일자리를 찾는 고객이었나 봐요. 네,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노동자들이 지금 중국에 있나요? 아니면 북한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서로 매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더라.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이 두 명이 여기 조력자 역할에서 되게 키포인트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미국이 안 있고 미국에서 일하려면은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보여야 되잖아. 내가 미국에 있다는 거를.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된 노트북을 호스트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농장은 무슨 말이야? 나 그러니까 랩탑 팜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도 이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보면은 미국에 있다는 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 포인트인데 여기는 뭐 중국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상관없는 미국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조력자로서 내가 이거를 호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중개탑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게임 업체든지 이런 IT 업체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자기 노트북으로 회사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보안 프로그램이 다 설치된 노트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다가 노트북 공장을 차려두고 실제 회사에 접속하는 건 이 공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 접속하는 건 북한 친구들이 중국에서 접속을 하고 중국에서 접속하지만 이 노트북을 경유지를 삼아서 가기 때문에 저쪽 회사에서는 실제로 저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이게 왜 가능했냐면 코로나 때요. IT 회사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회사들은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가지고 그 집 주소로 워크 노트북을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갖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취직되면은 노트북을 하나 사라 그러고 돈 당연히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해요. 그 미국에 있는 현지인이 그 노트북을 자기 집 주소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 메커니즘이. 세다. 그 일감을 따놓은 후에는 체프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주소로 자기가 다 랩탑을 받았죠. 그러니까. 야, 그럼 이 노트북 농장에는 대략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체프맨 집에서 한 90대. 그다음에 디덴코 농장 하나에서는 한 80대겠죠. 노트북 농장 랩탑 팜에서 노트북 90대 운영했으면은 사료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항상 뭐 배터리 플러그 한 가구 전기세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그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게 수사 당국에서 왜 수사할 때 그렇죠. 그런 것도 전기 보잖아요. 계량기. 전력량 보면서 여기 이렇게 전기가 많이 쓸 일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추적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그 질문이었어요, 제 질문. 근데 그 정도 전기 예를 들어서 이 마약 할 때는 마약 그런 대마 플랜트를 집에서나 이렇게 하면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맞아요,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정도만의 에너지는 랩탑에서는 아마 거의 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체크가 되겠죠. 분명히. 왜냐면 정보량이 엄청나게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하셨는데 트래픽이라는 걸 어느 그렇죠. 정도 또 추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노트북 농장 덕분에 그 북한의 그 IT 인력은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삼국에서 그 농장에 접속을 해가지고 IP를 할당받는 거죠. 아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 IP를 숨기는 방법 중에 그 VPN이라는 방법. 맞아요. VPS나 뭐 프록시 이런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런 방법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서버를 그쪽 서버를 통해서 우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리핀이든 미국 어디든 영국이든 예, 두기만 맞습니다.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쪽을 통해서 그쪽 컴퓨터를 통해서 나올 뿐이지 그 컴퓨터까지 가는 건 누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이 일반인들이 저 네. VPN, 유료 VPN을 가끔 쓰는 이유가 뭐냐면 OTT 중에서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데서는 그 컨텐츠로 안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일본 OTT나 뭐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OTT는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VPN으로 경유해서 거기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종민 씨. 예. 많은 시청자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고 있고 하니까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는데 외국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틀릴 컨셉은 틀리죠. 헷갈리네요.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면접도 해야 되고요.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미팅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회의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또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프맨하고 디덴코가 체포되기 그 작년에는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베트남계 미국인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하신 얼굴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패스포트하고 메릴랜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죠. US 페이스, 미국의 얼굴이 돼준 거죠. 이 사람이 다 여기 있는 IT 기업들과 면접을 다 세팅을 해놔요. 심지어 여기서 기술장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IT 기업의 CEO랑 면담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뭔가 앞뒤가 안 맞았냐면은 민퐁이 분명히 CEO랑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CEO 가기 전까지는 인터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근데 2차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인터뷰 안 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1, 2차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터뷰 단계는 기술자가 들어가서 했었고 나머지 거는 얼굴은 민포퐁이 들어서 왔다는 거죠. 얼굴은 그러네.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 국방 관련 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직업은 뭘까요? 민포퐁이라는 국수. 군인. 다른 방향 방향? 군인. 뭘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볼까요? 의사도 이거구나. 응? 이거 뭐야? 네. 맞아요. 네일 아트요. 네일숍 직원이었어요, 이게. 여기 네일 스파에서 근무하는. 당국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민포퐁, 이 퐁 씨는 미국인 신분만 빌려준 거고 실제로는 이 퐁 씨의 이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역추적을 해본 거죠.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네일샵 직원이고 이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중국 선양에 있던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기들을 얼마나 주시하는지 아는데 굳이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해? 왜? 그래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왜 IT 기술자들이 하필이면 미국? 왜 미국을 타겟을 했을까요? 북한이 워낙 또 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비장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기술이나 또 던더 벌면서 기술 같은 것도 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보와 기술을 뽑는 목적도 더 크다고 봐요. 미국에 위장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회사에 네트워크에 들어간 거예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정보에 액세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럼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발표한 걸 보면 위장 취업한 북한 IT 기술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빼가서 이제 북한에게 전송을 하기도 했었고 정상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이용한 사례도 실질적으로 좀 발견이 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IT로 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 이미지에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보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네트워크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10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슬쩍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 그거 풀어줄 테니까 50억만 줘. 맞아요. 그게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IT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잔다 그랬어요.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30대, 40대 저는 못해요.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10대, 20대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대, 20대는 손이 빨라요. 머리도 팍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혹시 노동 시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러 나갈 때는 국가가 8시간 동안에 어떤 주가에 계약을 해요. 그 다음 시간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아까 프리랜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일감을 따든가 뭐 어떤 애 말로는 맨날 미국 대학생의 숙제만 전문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알바네 알바. 그러니까 북한에 송금할 거 이 업무는 다 하고 갈 시간이 생기면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찾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미국 대학생 거 숙제도 해주고 이건 내 돈이고. 네, 그건 내 돈이죠. 그러니까 사이드 잡. 좀 자라 제발. 그런데 안 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면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하루에 아까 또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잔다고 했는데 아니 매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못 버는 사람은 아예 못 벌 수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불, 1억 4천만 정도로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10만 달러 버는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웹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고연봉직을 몇 개씩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30만 불, 4억 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달에 받았던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판 노예죠. 근데 사실 저도 북에 있을 때 제가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벌 줄 알았어요. 문제는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다 그 부푼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외국 나가서 조금 좀 현지도 좀 쓸어보고 돈도 좀 만져보고 근데 정작 나가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지트 같은 거 처박아 놓고 맨날 그 일만 시키고 감시도 할 거야. 네, 그럼요. 감시도 있고 그게 나갈 때는 대부분 중국 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일을 싼 값에 해주겠다고 나가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면 100을 벌면 그 중에서 국가가 90 이상을 가져가지, 95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그걸 벌었으면 이거 북한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한지호의 일당과 같은 그런 IT 기술자들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해커, 라자러스 그룹들은 해외에서는 불법 이런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 작년에는 이런 최대한 큰 가상화폐로 알려진 바이낸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미국이 제재한 그런 인물들과 거래를 했었던 증거도 있었고 북한이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방지, 이런 규칙을 안 세웠기 때문에 5조 5천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도 살아있습니다. 5조 5천억이요? 5조 5천억이요. 벌금이 그 정도면 거래액은 엄청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북한의 자금 세탁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여러 규모,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해외에서 계속 지금 자금을 제너레이트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헌터 리가 잘 설명해 줬듯이 사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돈을 세탁하는 방법이 더 기상천외하고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위장 취업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꼽아. 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서 북한으로 가져오는 기술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후주머니까지. 그래서 두 번째 현상수배 프로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름 심현섭. 역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는 인물입니다. 야, 우리 엄마 지금 오해할까봐 엄마 그 심현섭이 아니에요. 개그맨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미국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은행 사기, 세탁, 자금 세탁, 그리고 제재 회피.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 몰래 미국 돈을 북한으로 갖고 오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진은 이래도 83년생이에요. 83년생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출생했어요. 직업은 북한의 무역은행인 조선무역은행 주재원 신분입니다. 역시 국적은 북한인데 이 사람의 가명이 여러 가지예요. 심 알리, 심 하짐 같은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인물이고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현섭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얼만큼 돈 세탁을 했냐. 일단 돈 세탁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범죄자들의 룰 넘버원은 뭐냐면 현찰 쓰지 말라예요. 현찰 쓰는 순간 걸려요. 1년 번호 다 추적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찰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뭘 쓰냐? 이 놀라운 발명품 가상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뭐합니까? 이걸 일단은 현찰화 시켜야지 머니 런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몰래 취업을 시켰던 IT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월급을 당연히 no cash, 가상화폐를 달라 했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심현섭한테 넘겨서 여기서 한번 1차, 2차 세탁을 한 다음에 현찰화 시켰다 이거인데 얼만큼 돈을 그러면 그 거래를 했냐?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동안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0억 원 정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네요. 한지호 일당이 벌어들인 가상화폐도 수배 되기 전까지는 이쪽 심현섭 라인으로 넘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피아들도 자꾸 이런 걸로 거래한다라는 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자금 세탁, 그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마피아들한테 나온 게요. 그래요. 20세기 초에 이제 알카포네라고 하는 갱스터가 불법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게 추적을 피하려면 말하자면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위장 세탁소를 많이 운영했대요. 그래서 세탁소에 일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번 달에는 세탁소에서 한 10억 벌었어요 하고 승인을 해버리고 자기 불법 자금을 세탁소에서 번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공식적인 합법 자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수를 이게 달러가 아닌 이 암호화폐로 판다는 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 그게 자금 세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IT 기술자들은 이 자금 세탁을 고려해서 일부러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나는 페이를 가능하면은 나는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받아야지 심현섭 같은 인물로 그 가상화폐를 써서 그거를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금 조달표를 보시면은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받아요. 아까 말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좌로 위장한 신분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의뢰자한테 같이 계좌를 공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 가면, 인터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신문 세탁하는 사람, 가상화폐 세탁하는 사람 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못 찾게 되는구나. 엄청 컴플렉스한 이런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건 또 되게 좀 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못 주게 제재를 당했죠.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한 거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거 막는 건 또 기술을 채울 거 그렇죠. 막는 것 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강한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이런 싸움이에요. 아무리 이런 디펜스를 전에 본 기술을 그거를 염려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어태커들은 그거를 알고 더 센 창을 만들 거예요. 해커들이 더 그럼요. 기술을 개발. 그래서 항상 여기 경쟁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규모도 불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이게 이제 미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무슨 옛날처럼 뭐 무기 거래, 뭐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해킹을 막는 게 이제 최급선무가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미 정보기관의 1호 사항이
김정은의 동정이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어디에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자금, 북한 해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도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소위 이제 공작원의 이제 이미지보다는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스파이들처럼 정말 신출기물하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쉬면서만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 실존 인물이라면 이게 단지 북한에서만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거 현지 사정에도 밝아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현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이 다 있어요.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벌써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북에서 외화벌이를 하시다 오셨거나 싱가포르에서 뭐 장성택 자금을 만졌다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 인물은 그 조직에서 기존에 키워진 인물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튀어나온 인물인데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적어도 영어에 아주 융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외교관이거나 특수신분이라서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인물이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심연섭이가 83년 11월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가 84년 1월생이에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이고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김정은과 거의 알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김정은이 과거 형 정철이하고 같이 어울렸다던 봉화조 그러니까 북한 특권층의 2, 3세대 그 봉화조의 적어도 멤버로서 친구 사이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수계층의 자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께서 나이가 같은 걸 상당히 주목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그 수령의 자제를 키울 때 동년배 애들로 이렇게 10명 정도를 이렇게 함께 키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은 외부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10명한테 다 똑같은 호칭을 다뭐 이렇게 원수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만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은 그 10명을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버스 시켜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실례로 대학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신변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얘네가 채축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지. 같이 동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 키워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 말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심연섭이 사실 광선은행에서 조선광선은행에서 단동지부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대표부에 또 건너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역을 옮기는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건 채축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진짜 중국에 의해서 중동까지 정말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돈 세탁을 한다는 거 보면은 정말 배짱이 좀 두둑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심연섭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돈 세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요. 이 북한이 해킹과 불법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백억 대의 돈을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세탁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믹서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5비트코인을 세탁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4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5비트코인을 믹서에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이 또 세탁하려고 올린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야, 세탁소 엄청나게 크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거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가수다 보니까 믹싱 약간 좀 이런 데가 좀 인상이 좀 깊어요. 네. 인상이 좀 깊긴 한데. 아니 분석관 출신의 저 헌터리 씨도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에서 불법으로 얻은 이런 자금을 출처를 없애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돈을 어디서 우리가 벌었냐. 그래서 이 소스, 메인 포인트 오브 오리진, 그게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그 싱글 포인트, 돈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없애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믹싱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 헌터리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상화폐를 어떻게 섞느냐? 바로 이 과일 바구니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어떤 특정 과일로 실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야, 느낌 온다. 야, 느낌 온다. 나 보자마자 느낌 왔어요. 야, 이거 저 과일을 보면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오렌지, 레몬, 망고, 당근 뭐 많아요. 아보카도도 있고. 자, 이 중에 몇몇의 과일로 제가 직접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자, 북한 전문가 종민 씨에게 주스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과일 맞죠? 색깔이 좀 맞아요. 이 과일 거를 그러네. 이게 어떤 실험이죠? 맛있어요. 자, 이걸 맛을 보시고 맞춰야 되나요? 어떤 과일로 만들었는지 맞춰보세요. 어떤 실험이냐고 하니까 이제 먹으면 죽나 사나. 소스. 맞춰보세요. 뭐가 들어갔을까? 미각을 가수니까 미각을 잘 발휘해야 돼. 음과 음을 분리한다고 생각해봐. 김종민 씨 맞출 수 있어요. 와인 전문가거든. 야, 이거 음악으로 보자면 메들리야. 그렇지. 맛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데. 사과. 계속 드시네. 사과. 계속 드시네. 사과 들어갔습니다. 종민 씨의 선택은 사과. 또 바나나. 사과 맛밖에 안 나요. 사과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정답 공개할게요. 자, 정답은 사과, 당근, 레몬,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거나 마셔보면 대충 어떤 과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과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죠. 네. 특히나 그 과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과일로 이 주스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믹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믹싱이란 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그래도 이 가상화폐의 인과관계나 소스가 추적이 될 수 있지만 믹싱이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가상화폐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드라마랑 보면 이제 그 은행 뭐 이렇게 비자금 같은 거 이렇게 장부 이체 내역 같은 거 국세청 직원들 조사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좌에서 돈을 넘어가는 게 그 어느 정도 뭐 1000번이나 10,000번 정도 사람이 기껏 해봐야 그 이상 못 돌린단 말이죠. 근데 믹싱은 차차 못 보게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제가 믹스 회사고 그 MC님이 저한테 그 주문을 했어요. 5비트코인을 세척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멤버에 있는 계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다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막 흩어놓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계속 공놀이 하듯이 서로 돌리는 거지. 차고 받다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우리 동생 계좌에다가 내가 넣어주는 거야. 여기가 있던 여기가 있던 그거 중요치 않는 거야. 한 군데서만 이거를 뭐 자금을 세탁하는 이런 믹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 군데에서 액티비티가 아까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런 점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